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오픽입니다. 저는 매달 시험을 보면 새로운 기출이 나오면 문제를 외워와서 그대로 교재에 삽입하고, 딱히 새로운 기출이 나오지 않으면 맘 편히 시험을 보거나 혹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스킵했을 때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물들을 매달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합니다. 이번 7월에는 시험을 좀 늦게 봤어요. 거의 말일인 28일에 시험을 봤고 31일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를 확인해보니 AL이 나왔네요. 역시 AL은 항상 전략대로 하면 나옵니다. 6월 기출문제 공개하는 영상에서 AL 받는 3가지 비법이라는 썸네일의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AL을 받기 위해 항상 신경 써서 답변하는 저만의 전략을 공유했으니 AL이 간절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다 시청하시고 나서 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 후반부에 최종 화면으로 삽입해 놓을게요. 자, 그럼 7월 기출문제 공개하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난이도 5 혹은 6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문제 유형 순서들이죠. 이 표를 보면서 이번에 제가 시험 봤을 때 출제된 주제들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인 2, 3, 4에서는 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장소 등등 주제 관련 전반적인 묘사이니 여기서 공원 묘사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 문제는 활동과 루팅 등등을 묻는 세부 묘사인 공원에서의 활동, 너 공원 가면 보통 뭐하니?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인 4번은 여기 보이시는 6번 그리고 9번과 함께 유년 시절 경험, 최초 경험, 최근 경험 그리고 비교 및 해조, 이렇게 넷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근데 각각의 주제마다 유독 잘 나오는 문제가 한두 개 있거나 아니면 딱 하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은 4번, 6번, 9번에서 최근 경험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험 봤을 때도 4번은 최근에 공원 간 경험 얘기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인 5번, 6번, 7번입니다. 여기서는 국내 여행이 나왔어요. 첫 번째 문제인 5번에서는 자주 가는 국내 여행지 몇 군데를 얘기해보고 왜 그 장소에 가는 걸 좋아하는지 이유를 설명해보라는 문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국내 여행지는 제주도, 부산, 속초, 강릉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주도를 가장 좋아한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답변을 잘 했고요. 자, 그 다음 6번에서는 이 넷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국내 여행은 어떤 게 나온다? 유년 시절 경험. 어렸을 때 국내 여행한 경험 얘기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같이 여행을 한 경험이 많이 없어. 그래서 사실 이 질문 관련 딱히 할 말이 없다. 이렇게만 말하고 스킵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은 여행하다가 발생한 인상적인 경험을 묻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전 이때 작년 크리스마스 때 휴가를 즐기러 친구들과 여행을 하다가 차가 막혀서 호텔에서 파티도 못하고 저녁도 못 먹고 완전 최악의 크리스마스였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재 제 수강생 분들은 지금 이 답변에 굉장히 익숙할 텐데요. 어떤 질문이 나와도 사용 가능한 만능 답변 중 하나인 크리스마스 콤보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제인 8번, 9번, 10번에서는 거주지가 나왔는데요. 8번은 너네 집을 묘사해봐라.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했고, 자, 바로 전 질문인 전반적인 묘사 문제에서 집 묘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 넷 중에 하나는 뭐가 나온다? 비교 및 해조, 이게 나옵니다. 과거와 현재 너네 집과 근처 주변 환경을 비교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간단하게 답변을 했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방도 많고 집도 컸는데 지금은 혼자 살아서 방도 몇 개 없고 집도 작고, 예전에는 강아지를 키웠는데 지금은 강아지를 못 키우고, 예전에는 도서관이 근처에 없어서 불편했는데 지금은 집 바로 앞에 도서관이 있다. 내가 책 보는 걸 좋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편리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자, 물론 다 거짓말이고요. 오픽은 꼭 내용의 진실만을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전 시험 볼 때 항상 다 거짓말로 답변합니다. 그리고 여기 10번의 문제용은 7번과 마찬가지로 인상적인 경험 또는 문제 발생 경험인데요. 지금 현재 주제는 거주지이니 집에서 발생한 인상적인 경험이 문제로 나왔고 전 깔끔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킵했습니다. 자, 그 다음 롤플레이인데요. 학생들이 많이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 중 하나인 은행이 여기서 나왔어요. 11번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은행에 전화해서 질문을 3-4가지 해봐라. 이 질문 관련해서 답변하는 방법을 영상 후반부에 가르쳐 드릴 테니 이런 꿀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12번은 항상 11번 관련 문제가 발생하죠. 은행에서 만든 카드를 받았는데 카드가 먹통이다. 은행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대처 방안을 이야기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은 은행 카드나 ATM 이용 도중 문제 발생 경험이 있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 예전에 면접 보러 가던 길에 현금을 좀 인출하려고 은행에 잠깐 들렸는데 ATM에 카드가 걸려서 어쩌고저쩌고 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제 수강생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면접 콤보라는 또 만능 답변을 여기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인 14번과 15번인데요. 날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번은 문제 유형이 비교 및 대조이니 과거와 현재의 날씨가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봄,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은 점점 길어지고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겨울은 점점 추워진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마지막 15번은 최근 뉴스로서 날씨 관련해서 읽거나 들은 기사거리가 있으면 얘기해달라 라는 문제가 나와서 실제로 최근에 홍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죠. 이 뉴스거리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킵은 6번과 10번 이렇게 총 두 문제를 하고 결과는 아까 여러분들께서 보신 것처럼 AL을 받은 거고요. 자, 그럼 7월 기출문제는 공개를 모두 했고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답변하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롤플레이 은행 되게 막막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11번에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3-4가지 질문을 하는 그 문제 답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1번 공부를 하실 때는 이 3가지를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11번은 항상 주제 관련 3-4가지 질문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는 4가지 질문을 준비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시험장 가서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나도 3가지는 답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롤플레이는 어떤 주제로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기에는 공부할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오든 사용 가능하게끔 만능 표현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롤플레이 만능 표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롤플레이 11번 만능 표현 몇 가지를 알려드리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이 롤플레이 영상도 지금 이 영상 마지막 최종 화면에 삽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롤플레이 11번에서 4가지 질문 준비를 할 때 이 4가지를 모두 만능 표현으로 공부하시는 건 안 됩니다. 채점관들도 바보가 아니기에 초반에 두 질문만큼은 나 지금 이 주제 이 질문 관련해서 답변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인식을 채점관에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질문을 만능 질문으로 가주시는 겁니다. 자, 일단 전화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해주는 거죠. 여보세요 하고 나서 여기가 오픽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업체명을 쓰면 되겠죠. 은행이니까 오픽 뱅크, 카페면은 오픽 카페, 호텔이면은 오픽 호텔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 제 용건을 설명하는 거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서요. 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3-4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처음에 2가지는 누가 들어도 은행 관련해서 얘가 얘기하고 있구나 싶은 걸 먼저 날려주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ATM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다. 어떻게 되냐?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수수료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ATM 이용하면 돈을 더 내야 되나요? 얼마나 더 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좌를 개설하면은 그 데뷔 카드가 같이 따라오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카드를 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 그러고 나서 모바일 뱅킹 이용이 바로 가능한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모바일 뱅킹 이용하기 위해서 셋업하는 그 방법을 좀 저한테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walk someone through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자세하게 알려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이메일로 좀 보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가지 질문을 끝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누가 들어도 지금 은행에 전화해서 질문을 하는 상황인 거죠. 이제 남은 2가지 질문은 어떻게 한다? 만능 질문으로 가져라는 것. 첫 번째 만능 질문은 이 promotions라는 단어를 기억해주면 좋죠. 어떤 판촉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물건을 구매할 때 그러니까 어떤 할인 이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가입을 하면 멤버십 혜택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 고객을 위한 어떤 행사 같은 게 있나요? 캐시 보너스나 프리 체크북이나 아니면은 어떤 리워드 같은 게 있나요? 체크북은 수표 체계입니다. 미국에서는 수표를 이제 간간히 쓰기 때문에 수표책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혹시 이거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지, 그리고 캐시 보너스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은행 계좌 안에 몇 달 동안 얼마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몇만 원을 뭐 캐시백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질문입니다. 또 무슨 말 하지? 맞다! 약간 요런 액션들 좀 잘 취해 주시고, 은행 가기 전에 appointment, 어떤 예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walk-in 할 수 있나요? walk-in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은행뿐만 아니라 병원, 아니면은 미용실, 식당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건데요. 예약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예약을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혹시 영업시간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토요일도 영업하나요? 은행이나 병원에 물어보기가 굉장히 좋죠. 왜? 일반적으로 토요일날 은행과 병원은 다 문 닫으니까요. 그 다음에 just in case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을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제가 꽤 바빠서 토요일날도 문 여는지 그냥 만약을 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You know what I mean? 무슨 말인지 알죠? For now 라고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이런 말.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질문들입니다 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주는 거죠. 오늘 이렇게 7월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봤고 롤플레이
올플레이 11번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몇 달간 독학했는데 원했던 점수가 안 나와서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제 수업 듣고 한 번에 목표 등급 받고 졸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처럼 대형 어학원에서 강사로서 근무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검증된 오픽 강사들은 많으니 꼭 제 수업을 듣진 않더라도 강사들의 전문적인 수업을 듣고 공부하시는 게 시간과 돈 낭비 안 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더 빠르게 목표 등급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대1 과외든 그룹 과외든 미리 촬영한 녹화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수업하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해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